2020년 3월 대구 달서구 작은 골목. 분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30년간 지켜온 식당 문에 하얀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하지만 그 임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뭐 하러 고생해요. 아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분희 씨에게 식당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물을 끓이고 김치를 버무리며 손님들의 맛있다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느꼈던 그 살아있음의 증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 막막한 말이에요. 분희 씨는 그날 밤 텅 빈 식당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침 6시.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으로 분희 씨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이유도,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를 이유도 사라져버렸거든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물음에 분희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책을 펼쳐도 글자가 흘러내렸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시간이 더디게 흐른 적이 있었던가 싶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고, 또 라면이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옆집 독거노인 김할머니의 한숨 소리였어요. 분희 씨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해먹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순간 분희 씨의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따뜻한 한 끼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냉장고 가득한 재료들을 놔두고 한숨만 쉬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분희 씨는 오랜만에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묵혀둔 김치, 냉동실 한 구석에 멸치, 시들어가는 시금치. 마치 오래된 친구들이 우리 좀 써줘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했습니다. 30년간 수백 번 해왔던 요리인데 이날따라 손이 더욱 정성스러워졌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간을 몇 번이고 봤고 밥을 지을 때도 물의 양을 더욱 세심하게 맞췄죠. 이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 스스로에게 묻던 분희 씨는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도시락을 예쁜 보자기에 싸고 작은 쪽지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밤 9시 분희 씨는 살금살금 김할머니 집 문 앞에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은 설렘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69년 인생에서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희 씨는 오랜만에 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분희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7시. 분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밤새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김할머니가 내 도시락을 드셨을까? 커튼을 살짝 젖히고 김할머니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 앞이 깨끗했어요. 도시락이 사라져 있었죠. 혹시 고양이가 가져간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버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깨끗이 씻긴 도시락통과 곱게 개킨 보자기를 들고 계셨죠. 이거 혹시 되겠어?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이게 맛있게의 문제가 아니라 김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 순간 분희 씨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구나. 누군가의 맛있다는 소리, 누군가의 미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느낌 말이에요. 할머니, 내일도 괜찮으시면 내일도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도 돼요? 정말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분희 씨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동네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분희 씨가 따로 홍보를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김할머니가 너무 감동받아서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거죠. 야, 우리 옆집에 천사가 살고 있나 봐. 어제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 진짜, 누가? 그걸 모르겠어. 이름도 안 적혀 있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만. 소문은 소문을 낳았습니다. 며칠 뒤 분희 씨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유독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혹시 저도? 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도시락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밥 해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분희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나에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물론이죠. 몇 분이나 드릴까요? 결국 분희 씨는 매일 5개의 도시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박할아버지, 혼자 사는 이모님, 몸이 불편한 삼촌, 그리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엄마까지.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따뜻한 한 끼가 절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신기한 건 매일 5개의 도시락을 만들면서 분희 씨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활기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하는 그 시간들이 행복했거든요. 모든 비밀에는 끝이 있다고 했던가요? 분희 씨의 은밀한 선행도 결국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도시락을 돌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분희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일보 사회부 기자 김민수입니다. 기자라고요? 분희 씨는 당황했어요. 무슨 일로 기자가 자신을 찾는 걸까요? 동네 분들이 제보해 주셨어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매일 도시락을 나눠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해서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별일 아니에요. 분희 씨는 손을 저었지만 기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문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천사, 69세 할머니의 무명 도시락 나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분 덕분에 매일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겨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에요. 분희 씨는 신문을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지만 이 기사가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바로 다음 날, 분희 씨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엄마, 이게 뭐예요? 화가 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들 민수가 신문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은미도 뒤따라 들어오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이네 엄마가 도시락을 나눠준다더라. 참 착하다더라. 엄마, 이런 식으로 주목받고 싶으셨어요? 분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나는 그냥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요리하고 돌아다니고 만약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은미가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매일 5명분 식사를 만드는 재료비만 해도. 그 말에 분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에게는 부담과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엄마를 챙겨드릴 테니까. 이런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셔요. 편히 쉬라고고. 분희 씨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30년간 식당을 운영할 때도, 아이들을 키울 때도, 남편을 간병할 때도 한 번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편히 쉬라니요. 민수야, 엄마, 내일부터는 도시락 그만 만드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그날 밤 분희 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들 말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김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박할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 하셨는지 잊었어요? 분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뭘 위해 사는 걸까? 다음 날은 비가 왔습니다. 분희 씨는 아들의 말대로 도시락을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분희님, 혹시 오늘 몸이 안 좋으신가요? 김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 우리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도시락이 안 와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분희 씨의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 사실은 분희 씨는
가족들의 반대로 더 이상 도시락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부니님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이 기다려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니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사랑해서 걱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구니 씨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은미야 앉아보려. 엄마, 뭐 하시려고? 들어보려. 70년을 살면서 내가 진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알아? 가족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너희들을 키울 때, 그리고 30년간 식당을 할 때, 그리고 이번에 도시락을 나눠줄 때였어. 공통점이 뭔 줄 알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때야.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부니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편안함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의미를 원하는 거야.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원하는 거야.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일이거든.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엄마. 민수야, 엄마가 69살이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고 싶어. 너희들이 걱정되는 건 알지만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한 달 뒤 부니 씨 집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부니의 나눔 부엌 함께 먹는 밥이 더 맛있어요. 놀랍게도 이 간판을 달아준 건 아들 민수였어요. 엄마, 조건이 있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부니 씨의 작은 집은 이제 동네의 작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5시면 도시락을 받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혼자 먹던 밥이 함께 먹는 밥으로 바뀌었죠. 부니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내일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이고, 뭐든지 좋아.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있어.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도왔던 며느리 은미도 점점 이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박할아버지가 혈압약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김할머니 기침이 심하던데 배에 끓인 물 좀 해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민수도 함께 장을 보러 다녔어요. 엄마, 이 고등어 싱싱해 보이네요. 내일 고등어 조림 어때요? 그래, 할아버지들이 생선 좋아하시더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니 씨는 문득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제부턴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식당 문을 닫던 그날의 절망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날 저녁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부니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니님,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부니님이 더 행복해 보여요. 부니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부니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69세에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서 진짜 소중한 걸 찾을 수 있었어요. 분희 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녀의 작은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혼자였던 사람들이 함께가 되고 절망했던 사람이 희망을 나누는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시나요? 분희 씨가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요. 작은 시작이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